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튼 트럼프는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느낌을 나누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매우 귀중한 땅을 가지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사업을 한다면 그 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러시아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국가라고 묘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좋아할 만한 어휘만 엄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 아그롬네 스트라나가 그렇고 알래스카를 빌리키슈tat 위대한 주라고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둘 다 러시아 말고는 잘 안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는 곧 있을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평화를 위한 영토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영토들을 점령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 영토 일부를 돌려받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전이 일단 주 이슈처럼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어르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들어 영토 교환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수행할 권한은 있지만 영토 거래에 대한 법적 제약을 언급하시는지 그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도 침략자를 달래기 위해 어떤 보상이나 선물도 없을 것이라면서 양보는 더 큰 침략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속셈은 뻔합니다. 젤렌스키가 타협을 거부하면 푸틴은 옳거니 하며 그대로 공세를 이어갈 것이고 이 경우 평화 파탄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전가하면 됩니다. 여튼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는 것은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말로는 전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늘 싸워왔다면서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대한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계속 싸우기 때문에 강하다는 말을 친구가 해줬다면서 그들은 히틀러를 이겼고 나폴레옹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친구는 바로 빅토르 오르반입니다. 트럼프는 빅토르 오르반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지 물었지만 당황한 눈빛만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88%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트럼프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부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하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차기 회담을 주최하고 싶어하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언급됐던 조건들을 다시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 비무장화,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4개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역시 젤렌스키의 성격으로 볼 때 어차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가 헌법 조항을 들어 영토 포기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두 정상은 같은 스탠스입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초반 몇 분 안에 모든 문제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에서 푸틴과 최종 협의를 하고 바로 손을 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번 주 금요일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자 그게 뭔 말인가 하고 다들 멍해졌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알래스카에 가는 것을 러시아에 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러시아 정치 전문가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핀추크는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트럼프는 알래스카의 미국 양도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알래스카를 러시아에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도 알래스카는 러시아라는 말 한마디로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도 은근히 신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1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서에 서명하면서 스페인이 브릭스 국가이기 때문에 마드리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기자의 질문이 나토 내 국방비 지출에 관한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스페인이 가장 적은 국방비를 부담한다면서 브릭스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이 브릭스에 가입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글로색슨도 아니고 언어 문화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동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좀 허튼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자기 예언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에는 잠재의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알래스카를 계기로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예측 하나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러시아가 추코트카를 알래스카와 다시 연결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가 그 말을 했을 당시에는 잠꼬대 같은 소리였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핀축구는 다가오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여전히 북극해 항로, 에너지 자원과 히토류 금속 채굴 등 북극 지역 경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전히 주요 걸림돌로 남아있어 논의는 해야 합니다. 또 서방이 영토 교환 가능성을 점점 더 많이 논의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들판 어딘가에 오래된 판자로 막힌 사용하지 않는 시골 다차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주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면 유럽의 자금 지원마저도 중단되기 때문에 분쟁은 조금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의 전쟁에만 자금을 지원할 뿐 평화 과정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이 핀축구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이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축구는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불법적인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서 베르홈나 라다에 참여 없이 그가 서명한 모든 문서는 법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변호사 제임스 티드마시는 디스펙테이터 기고문에서 러미 정상회담 장소로 알래스카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북극 지역 경제협력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협상 기술에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북극을 개발해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드마시는 북극 지역에서 경제협정이 체결된다면 러미 양국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개발 석유 매장량의 약 13%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자원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술과 자본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독트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티드마시는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경우 동아시아와 유럽 간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1년 미국 석유 대기업 엑슨모빌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북극 석유 시추 계약을 체결했지만 크림 관련 미국의 제재로 2014년에 동결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인프라, 지질학적 자료, 그리고 사업 관계 등이 이미 구축돼 있으므로 계약을 갱신하는 데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티드마시는 트럼프가 북극 협정을 미국의 주요 경제적 승리자 조 바이든이 시작한 갈등의 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푸틴과 북극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면 키예프는 여기에 따르거나 아니면 거의 홀로 전쟁 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영국과 EU는 큰 소리로 항의할 수 있지만 러시아, 미국 협정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무력은 도덕적 반대보다 덜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힘 약한 유럽이 떠들어와야
주먹이 센 놈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나머지 세계는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로사tom의 홍보 영상 한 편을 감상하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15개국 청년들이 로사tom의 쇠빙선을 타고 미지의 극지방 여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호연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물론 없습니다. 어른들이 못나서 러시아 멸공을 외치니 그렇습니다. 한국도 하루바삐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을 위해 북극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멀거니 쳐다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